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램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이태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즘 궁금해하는 V라인 수술 중에서 돌려깎기와 T절골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려깎기는 말 그대로 우리 턱을 무슨 사과 돌려깎듯이 하악각부터 턱끝까지 길게 쭉 깎는 그런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긴곡선 사각턱 절제술을 약간 연장한 그런 정도의 느낌의 수술이고요. 이제 예전에 T절골이나 다른 절골법들이 없을 때 처음에 시행했던 그런 V라인 수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T절골은 이제 또 다른 V라인 수술법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돌려깎기가 나오고 나서 돌려깎기라는 수술법이 가진 문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조금은 더 최신의 V라인 수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절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턱을 T자로 절골을 하고 모으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모은 다음에 가운데 고정핀으로 고정을 하고 옆에 사각턱은 긴 곡선 절제를 해서 사각턱부터 턱끝까지 쭉 이어지는 V라인을 갖도록 하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돌려깎기라는 수술법을 다른 병원들이 요즘 좀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노핀, 핀니스, 고정핀 없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돌려깎기라는 수술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T절골과는 달리 절골하고 고정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고정핀이 필요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노핀, 핀니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돌려깎기의 장점은 고정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장점은 솔직히 저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돌려깎기는 단점이 사실은 좀 많은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1차적으로는 돌려깎으려면 이제 뼈와 살의 분리를 하는 과정이 수술 중에 필요한데, 그걸 박리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이 조금 더 넓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리 과정이 많을수록 이 살이 지지하는 힘을 잃고 수술 후에 처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깎기는 기본적으로 T절골법에 비해서 살 처짐의 부작용이 훨씬 큰 그런 수술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래턱에 신경선이 이쯤에서 나오는데, 그 신경선을 기준으로 그걸 넘어가면서 돌려깎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각 회복도 아무래도 조금 더 늦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그냥 단순히 갸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돌려깎기를 해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길이를 축소한다거나 반대로 길이를 늘린다거나 전후 위치를 조정해야 될 때, 혹은 비대칭이 있을 때 돌려깎기는 거의 그런 부분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갸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써볼 수는 있는 수술법이나 다른 문제를 동반했을 때 답이 없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T절골은 장점이 사실은 훨씬 많은 그런 수술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장점은 versatility 하는 건데, 다재다능함 또는 범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돌려깎기는 길이를 줄일 때나 혹은 길이를 연장할 때, 무턱에서 앞으로 전진할 때, 아니면 주걱턱에서 턱끝을 넣을 때, 비대칭이어서 턱끝 중심을 이동해야 될 때, 이럴 때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수술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T절골은 이 각각의 상황에 있어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함, 범용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턱끝 유형, 사람마다 턱끝 모양이 다른데 모든 유형에 어느 정도 다 적용이 가능한 수술법이 T절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절골은 사실은 거기서 파생된 다른 절골법들이 되게 많아요. 시옷절골이라든지 뭐 Y절골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들어봤을 건데, 다 T절골의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T절골은 여러 상황에 맞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범용성이 있는 수술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실제로 썼던 논문 중에 하나도 턱끝이 짧은 경우에 뭐 뼈 이식이나 보형물 없이도 자연스럽게 턱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수술법 역시 T절골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T절골은 여러 상황에 비교적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술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절골도 물론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가장 큰 건 당연히 고정핀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뭐 그 고정핀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고 평생 갖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나중에 빼고 싶으면 쉽게 뺄 수도 있는 그런 고정핀 소재라서 특별히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많이들 걱정하는 게 이제 T절골과 긴곡선 절제한 부분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이 부분이 이제 2차각처럼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들 걱정들 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엑스레이랑 CT를 보여드리거든요. 거기서 2차각 없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수술을 잘하는 경험 많은 의사한테 했을 때 그런 이차각 문제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또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오메가 턱이라는 건데, 우리 오메가 모양 알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고 또 볼록한 그런 변형이 온다고 걱정들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오메가 턱은 이제 뼈 자체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뼈가 매끈하게 이어져 있어도 보통 피부의 처짐의 정도에 따라서 윤곽이 오메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피부 처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돼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티절골에서 턱끝이 뭉치고 나면 턱끝이 근육이 너무 뭉쳐 보이지 않나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은 턱끝 근육의 뭉침 같은 부작용은 수술 직후에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또 우리가 입을 쓰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런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여기 근육이 많은 분들은 저는 수술하면서 이 턱끝 근육을 조금 절제하거든요. 아무 부작용 없이 절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제대로 접근을 한다면 전혀 걱정할 부작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티절골을 반대하는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운데 턱끝의 뼈를 일부를 절제한 부분에서 턱끝에 처짐이 올 수 있다고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턱 근육 묶기라는 걸 동시에 입안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예방이 가능한 문제들이고, 실제로 수술만 잘 했다면 이차각이나 이런 문제 없이 티절골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수술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면, 돌려깎기는 사실은 좀 옛날의 수술 방법, 처음에 나왔던 V라인 수술법 중에 하나고,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을 인해서 점점 티절골로 넘어가는 추세였는데, 글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또 돌려깎기를 내세우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소견은 티절골만한 V라인 수술법은 없다. 돌려깎기의 단점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 바로 티절골을 이용한 V라인 수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돌려깎기와 티절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 수술의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제대로 된 치료법을 찾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얼굴뼈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램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이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